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채소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마약류를 들여와 외국인들에게 판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를 통해 중국어로만 거래했습니다. 자정부터 내일 새벽 사이 도내 전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에 강풍도 예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북 지역에 강한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대가 유입하면서 강한 비가 예상돼 자정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북 모든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50, 많은 곳은 300mm 이상입니다. 기상청은 많은 양의 강한 비가 자주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토사 유출과 산사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더위에 장마까지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출하량이 줄면서 채소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대로라면 상추나 시금치 같은 채소값이 금값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병헌 씨는 요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고기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쌈채소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마철 잦은 비에 2배 이상 오른 상추 대신 다른 채소를 내놓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 6만 원 하는 상황이고 2주 전에 2만 원에서 이제 2배가 오르는 상황이 됐어요. 상추가 또 이제 더 얼마나 오를지. 오른 채소 가격에 한숨을 내쉬는 건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하나하나 크기와 상태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만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는 못합니다. 좀 오르니까 이제 손이 좀 잘 안 가다가 이제 조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골고루 다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좀 싸고 이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4주 전 4kg당 13,000원대였던 시금치 도매 가격은 37,040원으로 15,000원 선이었던 청상추 가격은 37,860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또 얼갈이 배추는 80% 가까이 오른 8,996원에 열무는 8,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인 2.6%로 낮아졌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조금씩 구매를 하죠. 박스로 했던 거를 이렇게 소량으로 10만 원이면 옛날에는 엄청 많이 그래도 며칠 먹은 것 같은데 지금 10만 원이어도 이 같은 먹거리 상승세는 일단 다음 달까지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장마철은 아무래도 작업하기 좀 힘들고 기온이 높은 그런 상태에서는 작물 자체가 크게 힘들지. 여기에 올해 장마가 예년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와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계속되는 장맛비에 충주댐이 26개를 모두 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충주댐 2개 수문에서 초당 1,000톤을 내보내던 방류량을 오후 4시를 기해 모든 수문을 열고 초당 1,500톤을 쏟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류량 확대로 하천 하류 수위는 최대 4m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도로에서 70대가 몰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뒤이어 진천군 진천읍에서는 40대 기사가 몰던 시내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으면서 이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용차 운전자와 70대 버스 승객 등 6명이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공급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구속된 중국인 총책은 추적이 어려운 해외 SNS를 통해 중국어를 쓰는 사람에게만 마약을 파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뒤를 살피며 주택가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뒤따라온 사복 경찰들이 이 남성을 둘러싸고 긴급 체포합니다. 이 남성의 집에서는 마약류 수만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제약회사네, 제약회사 이거. 어? 체포된 남성은 30대 중국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서 택배로 마약을 들여왔는데 과자 같은 식품류 속에 숨겨 세관의 눈을 피했습니다. 모르핀과 코데인 등 마약은 물론 국내에는 반입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도 들여왔습니다. 모두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들키지 않으려고 해외 SNS를 통해 중국어로만 거래했는데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3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투약자는 대부분 외국인이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뒤 5개월에 걸쳐 잠복 수사를 벌인 경찰은 총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과 투약자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피의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 또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해서 반입 총책은 구속을 했고요. 국내에 이 마약류가 추가 유포되기 전에 그걸 미리 저희들이 차단해서 국내에 마약류를 들여오다 붙잡힌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1,300여 명으로 5년 전보다 160% 넘게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지난 1년 성과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은 어제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년이 정치인 김영환의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줄서기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괴산과 청주고, 연세대와 지인 출신으로 요약되는 낙하산 인사로 도정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보도 자료를 내고 김 지사가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와 K바이오스퀘어, 의료비 후불제 등 많은 결실을 거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박 의원이 성과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김 지사 흠집내기에 몰두해 도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어질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충북에서도 240명이 참여합니다.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에서 출정식을 열고 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요구했습니다. 파업 참여 노조원이 있는 충북도 내 의료기관은 청주 충주의료원과 적십자사 소속 혈액원, 혈장 분해센터 등 4곳입니다. 베트남 계절 근로자들이 잇따라 무단 이탈하면서 보훈군이 계절 근로자와 동행 공무원을 조기 출국 조치했습니다. 보훈군은 올해 충북 첫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하면서 지난 5월 베트남에서 49명을 데려왔지만 한 달 만에 19명이 잇따라 종적을 감췄습니다. 베트남 공무원 1명이 관리자로 동행했지만 무단 이탈을 막지 못했고 보훈군은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나머지 35명을 조기 출국시켰습니다.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 중학생 사건의 친모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딸이 계부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 등을 알고도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죄로 50대 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딸의 친구까지 성폭행한 계부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합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 전날 조합원 19명에게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60대 전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공정해야 할 선거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